제외하고 싶다면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간신히 제외했는데 또 같은 이유로 이별하고 싶지 않으시죠? 많은 분들이 이별 후 상대가 후련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라요. 오히려 그 감정의 틈, 바로 그 순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파고들 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 내가 갑이 되는 연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질 끌려다니면서 몸 상하고 마음 상하는 연애 또 하고 싶으신가요? 제외 자체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주도권이 없는 연애는 말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심을 어떻게 우리가 잡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8개월 전에 이 채널에서 업로드했던 제외하고 싶다면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영상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내용들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때 영상에 사실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저는 차인 입장인데 기다려야 되나요? 잠수 이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언제쯤 연락해도 괜찮을까요? 등등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았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헤어진 지가 오래돼서 이제는 재회가 어렵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걱정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도 함께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함께 고민해야 하는 건 단순히 어떻게 연락해야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도권을 가지고 재회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런데 재회를 한다고 해도 각자의 상황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를 거예요. 내가 먼저 이별을 통보한 경우, 혹은 이별을 통보받은 경우, 자연스럽게 멀어진 경우, 또는 잠수 이별을 겪는 경우 등등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많죠. 제가 오늘은 한 분 한 분 사연을 듣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가장 보편적인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해요. 이 안에는 보통의 여러분들이 겪을 만한 사례들이 분명 있을 테니까요. 꼭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저한테 말씀 주시고 싶으신 경우가 있다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오늘처럼 그 사연들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렇지 않더라도 대댓글로 꼭 그거에 대한 조언을 드리도록 저도 노력을 해볼 테니까요.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편하게 말씀 주세요. 첫 번째, 내가 이별을 말한 경우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사실 이 경우는 제외에서는 오히려 주도권을 잡기가 되게 쉬운 편이긴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는데 다시 만나자고 하면 상대적으로 약자가 되는 거 아닐까? 라고 걱정을 하시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은 능동적으로 끌려가는 사람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이별을 이야기했다는 거는 어쨌든 간 그 상황을 주도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후 재회 상황에서도 내가 주도적으로 그 흐름을 이어갈 수만 있다면 더 높은 프레임을 선정하고 관계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주도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감정을 다 드러내면서 애걸복걸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감정을 쏟아내는 순간 주도권은 바로 무너져요. 내가 주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재회를 하게 되면은 결국 주도권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준비된 상태에서 이별을 이야기했지만 상대방은 갑작스럽게 그 이별을 맞닥뜨릴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감정을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감정적으로 상대를 대하기보다는 우리가 유리하게 쓸 수 있는 타이밍으로 봐야 돼요. 그 감정에, 상대방의 그 요동치는 감정에 휘말리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은 잠재우고 상대 감정은 요동치는 상황에서 침착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걸 저는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미안해, 내가 요즘 학교 일정이랑 집안일이 겹치면서 심적으로 여유가 너무 없었어. 그런 상황이 3주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너무 지치더라. 너 만날 때 힘든 걸 보이기 싫어서 노력했는데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해지더라고. 나도 모르게 너무 예민해지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던 건데 막상 너가 곁에 없으니까 더 힘들더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심리적인 기술들이 담겨 있어요. 그 핵심은 프레임 전환이거든요. 이별을 상황 탓으로 돌리는 거죠. 네가 싫어서 헤어지자고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헤어지자고 말한 거야 라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안해, 이기적이었어 말을 조금씩 넣어줌으로써 나도 작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멘트인 거죠. 이런 방식이 바로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대면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은데요. 얼굴 표정이나 말투, 몸짓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고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더 효과적이거든요. 상황상 어렵다면은 카톡이나 전화로 해도 괜찮겠지만 감정은 반드시 가라앉혀야 되는 상황인 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별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1번 상황의 정반대의 상황인 거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감정에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무조건 매달리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 상태 그대로 행동하게 되면은 재회는 물론이고 내 자신도 더 상처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시간을 들여야 돼요. 감정을 조금 가라앉히고 상대방의 감정이 요동치는 시점을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하고 싶은 거 알아요. 저도 연락하고 싶은 마음 드는 거 아는데 지금은 조금 참아주세요. 여기에서 제가 참으라고 말하는 게 막연하게 참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기억해 주셔야 될 포인트는 지금 당신이 느끼는 어떤 불안감은 나중에 반드시 사라져요. 지금 당신이 연락하면은 그 불안감은 상대에게는 안심이 되거든요. 상대방이 불안해하게 될 시점을 기다려야 되는데 당신의 불안함을 표현하는 걸로 인해서 상대방은 내가 불안하지 않더라도 이 여자는 또 나한테 연락을 먼저 하겠구나라는 안심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불안을 견디는 게 아니고 단순히 견디고 억누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그게 재회의 첫 전략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연락하지 말자고 라고만 얘기를 한다면은 연락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심리죠. 그래서 한번 마인드를 바꿔봅시다. 우리 지금 당장 연락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조금만 가라앉으면 그때 연락하자 라고요. 이 한 문장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안정될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카톡 프로필 바꾸기, 인스타 피드 올리기 같은 행동은 절대 기다림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상태, 불안한 상태에서 손대는 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손대지 마세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 이렇게 연락을 잠깐만 뒤로 미루자, 감정이 조금 잦아들면 그때 연락하자라고 미루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굉장히 차분해지고요. 실제로 60% 이상은 이 상태에서 잠시 기다리는 상태에서 먼저 연락이 옵니다. 왜냐면은 이별을 먼저 제안한 사람도 결국에는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점을 기다리고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감정이 드는 거는 사람이라면 상대방과 함께했던 추억이 떠오르기 마련이거든요. 이 추억이라는 건 사람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감정적인 요소예요. 추억이 많을수록, 싸운 시간이 많을수록 무조건 감정적으로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심리학적으로 추억은 세뇌와 같은 효과를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한 사람에 대한 감정과 기억은 함께했던 경험과 시간에 비롯돼서 특히 그 효과는 6개월 이상 관계가 지속된 경우에는 더욱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하죠. 그리고 이때 그 사람의 감정이 요동치는 시점이 우리에겐 어떤 감정이 될까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지침을 잘 기억하셨다면은 아마 이 시점에는 여러분들의 감정은 잠잠하게 잦아들어 있을 거예요. 상대의 감정은 흔들리고 나의 감정은 차분해진 이 교차되는 타이밍이 바로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이 오는 순간이고 우리의 재회가 더 쉬워지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주도권도 가져갈 수 있는 순간이고요. 만약에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은 이때는 먼저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봐도 돼요. 당연히 침착하고 담담한 말투로 이야기하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정리하자면 재회를 원한다면 지금 이 감정으로 먼저 연락하는 건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의 불안함과 그리움은 결국 점차적으로 가라앉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기다렸다가 연락을 해보자. 또한 지금 괜히 연락해서 주도권을 잃으면은 재회의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진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질문, 헤어진 지가 오래돼서 이제는 재회가 어려울까요? 이 부분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의 마음이 식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람의 감정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잊는 게 아니라 감정을 정리하거든요. 그리고 정리된 감정은 무관심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평온한 기억으로 바뀌게 돼요. 그 평온함 속에 당신이 남아있다면은 그건 오히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굉장한 안정된 시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졌다고 해서 늦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감정이 아닌 관계 구조를 다시 세울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 사이에 당신이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면 그 변화는 반드시 전달됩니다. 왜냐면은 인간관계에서의 감정의 온도는 달라졌어도 기억의 잔상은 절대 사라지지 않거든요. 결국 재회는 시간을 되돌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감정으로 예전의 기억을 덮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늦었다는 생각 내려놓으세요. 그 시간은 공백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시간이 되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이 느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지켜야 될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억을 새로 정의하세요.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그 당시의 나, 과거의 나를 함께 떠올리면은 그 당시 과거 속에 갇히게 돼요. 하지만 지금의 달라진 나로 그 당시의 기억을 바라보세요. 그때 나는 이랬지만 지금의 나는 이렇게 성장했어. 이 한 문장만으로도 감정의 무게중심이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변화를 보여줄 준비를 하세요. 상대는 당신의 과거의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회의 본질은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이미지의 갱신이에요. SNS에 일부러 과시할 필요는 없지만 꾸준히 자신의 일상, 새로운 루틴, 안정된 에너지를 보여주세요. 아, 이 사람 달라졌다 라는 느낌이 들 때 상대는 다시 호기심을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3번째, 접점은 감정이 아닌 맥락으로 만드세요. 보고 싶다, 잘 지내? 이런 감정적인 멘트 대신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맥락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얘기했던 그 프로젝트 이번에 다시 하게 됐어 라던가, 너가 추천해준 영화 봤는데 갑자기 생각나더라 라던가 말이죠. 이런 대화의 시작은 감정이 아니란 흐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감정이 다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거거든요. 기억하세요. 진짜 재회는 감정의 불꽃이 아니라 맥락에 연결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재회는 그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로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준비된 사람한테는 시간 따위는 결코 장애가 되지 않으니까요. 너무 긴 시간 때문에 다시 못 만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꼭 접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영상을 정말 공들여서 전달드렸던 만큼 저의 마음이 꼭 여러분들에게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은 사실 단순히 재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연애까지 함께 설계하는 공간이에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사랑이 다시 무너지지 않게 함께 할게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락하면 좋을지, 어떤 말투와 어떤 타이밍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된 다음 영상도 꼭 참고해주세요. 당신의 재회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